역사 속 인물들을 보면 참 모순적인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만큼 극과 극을 달리는 인물도 드물 겁니다. 바로 미국인이라는 정체성 그 자체를 만들어낸 남자, 벤자민 프랭클린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시작은 정말 보잘것없었습니다.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닌 도망자 신세였죠. 그랬던 그가 어떻게 됐냐고요? 옥스퍼드와 예일에서 명예 박사 학위를 받고 유럽 왕들의 친구가 되고 심지어 새로운 나라를 세운 건국의 아버지 중 한 명이 됩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인생 역전이 가능했을까요?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보죠. 그의 이야기는요, 모든 걸 박차고 나오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당시 보스턴은 굉장히 엄격한 청교도 사회였거든요. 정해진 길을 거부하고 그는 미지의 기회를 찾아서 무작정 그곳을 떠나버립니다. 프랭클린의 남다른 재능은 아주 어릴 때부터 드러났어요. 인쇄소에서 일하던 형이 자꾸 자기 글을 안 실어주니까 꾀를 낸 거죠. 사일런스 두굿이라는 가상의 중년 미망인 캐릭터를 만들어서 편지를 투고한 거예요. 근데 이게 대박이 난 겁니다. 신문 최고의 인기 코너가 됐죠. 아무도 그 글쓴이가 구석에서 묵묵히 활자나 나르던 꼬마 프랭클린일 줄은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그가 필라델피아에 처음 도착했을 때 모습, 정말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쫄쫄 굶고 옷은 다 해지고 그런 꾀주주한 모습으로 커다란 빵을 양팔에 하나씩 끼고 나머지 하나는 우걱우걱 씹으면서 거리를 걸었답니다.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고 빵 터진 젊은 여성이 있었는데 바로 데보라 리드. 7년 뒤에 그의 아내가 되는 사람이죠. 참 운명적이지 않나요? 프랭클린을 일약 스타로 또 부자로 만들어준 게 바로 이 가난한 리처드의 달력입니다. 아낀 1페니는 번 1페니나 마찬가지다. 지금도 많이 쓰는 말이죠. 이런 실용적인 조언들이 당시 사람들에게 엄청난 공감을 얻었어요. 근면, 절약, 이게 바로 새로운 아메리칸 드림의 핵심 가치가 된 거죠. 이 작은 달력이 매년 10,000부 넘게 팔려나가면서 그는 식민지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가가 됩니다. 그런데 프랭클린의 위대함은 돈을 많이 번 데서 그치지 않아요. 그는 자기가 이룬 성공을 사회에 환원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발명품들은 그냥 신기한 물건이 아니었어요. 우리 이웃들의 삶을 더 편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아주 실용적인 해결책들이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미국 최초의 회원제 도서관, 필라델피아 최초의 자원 소방대, 펜실베이니아 최초의 종합병원, 그리고 명문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의 전신까지. 이게 전부 다 한 사람 머리에서 나왔다는 게 믿어지세요? 그는 굳게 믿었어요. 우리 시민들이 힘을 합치면 뭐든 해낼 수 있다고요. 그리고 그 믿음을 현실로 만들어냈죠. 프랭클린 난로, 이것도 정말 획기적인 발명품이었거든요. 땔감은 훨씬 덜 쓰면서 열 효율은 엄청나게 높였으니까요. 이걸로 특허를 냈으면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을 겁니다. 근데 그는 거절했어요. 왜? 지식은 모두가 함께 나눠야 한다는 신념 때문이었죠. 다른 사람의 발명 덕에 우리가 편해졌으니 내 발명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쓰여야 한다. 정말 대단한 생각 아닌가요? 자, 이제 프랭클린의 인생 2막이 열립니다. 사업가이자 사회운동가였던 그가 이번엔 자연의 가장 거대한 미스터리에 도전하면서 세계적인 과학계 슈퍼스타로 떠오르게 되죠. 그 당시 사람들에게 번개는 그냥 신의 분노 그 자체였어요. 이해할 수도 예측할 수도 없는 공포의 대상이었죠. 그런데 프랭클린은 여기서 아주 대담한 질문을 던집니다. 저 하늘에서 치는 무시무시한 번개가 혹시 우리가 실험실에서 만드는 작은 전기 불꽃이랑 똑같은 거 아닐까? 모두가 미쳤다고 생각했을 이 질문의 답을 그는 직접 찾아 나섭니다. 그 유명한 연 실험. 사실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먼저 뾰족한 철사를 단 연을 폭풍우 치는 하늘로 날려보냅니다. 그럼 번개의 전기가 젖은 연줄을 타고 쭉 내려오겠죠? 그 끝에 묶어둔 새 열쇠에 전기가 모이는 거예요. 자기는 감전되면 안 되니까 마른 비단 리본으로 잡고 있다가 열쇠의 손가락을 가까이 대서 지지작 하고 불꽃이 튀는 걸 확인하는 거죠. 정말 목숨을 건 천재적인 실험이었습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번개가 전기 현상이라는 걸 증명해낸 순간이었죠.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발견은 곧바로 피레침이라는 위대한 발명으로 이어집니다.
덕분에 수많은 건물과 사람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게 됐어요. 과학적 발견이 어떻게 우리 삶을 직접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준 가장 완벽한 예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인쇄업자, 발명가, 과학자. 이제 그의 이력서에 새로운 직함이 추가됩니다. 바로 외교관이죠. 이제 막 태어난 신생국가 미국의 운명을 걸고 그는 아주 중요한 임무를 띠고 유럽으로 향합니다. 당시 프랑스 사교계에 등장할 때 사람들은 당연히 그가 하얀 가발에 화려한 비단 옷을 입고 나타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웬걸요? 프랭클린은 일부러 아주 소박한 털모자에 평범한 코트 차림으로 나타납니다. 이건요, 정말 천재적인 자기 브랜딩이었어요. 나는 꾸며낸 유럽 귀족이 아니라 자연 그대로의 신대륙에서 온 현자다라는 이미지를 완벽하게 구축한 거죠. 파리는 그야말로 프랭클린에게 푹 빠져버렸습니다. 그의 임무는 딱 하나였지만 그 무게는 어마어마했습니다. 바로 미국의 독립전쟁을 승리로 이끌 프랑스의 군사적, 재정적 지원을 얻어내는 것. 이게 없으면 사실상 전쟁에서 이기는 건 불가능했거든요. 신생국가의 운명이 그의 두 어깨에 달려 있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프랭클린은 또다시 해냅니다. 미국이 사라토가 전투에서 거둔 극적인 승리 소식을 절묘한 타이밍에 활용해서 마침내 프랑스와의 동맹 조약을 성사시키죠. 이 조약 하나로 전세는 완전히 뒤바뀌었고 사실상 미국의 독립을 확정지은 가장 결정적인 외교적 승리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제 그의 길고 위대했던 여정의 마지막 장에 다다랐습니다. 한평생을 바쳐 세운 나라의 원로로서 그가 남긴 마지막 유산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미국 헌법을 만들기 위한 기나긴 회의의 마지막 날, 그는 이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회의장 의자 뒤에는 태양 그림이 있었는데 회의 내내 저 태양이 과연 떠오르는 태양일지 아니면 지는 태양일지 마음을 졸였다는 거죠. 하지만 마침내 헌법이 완성된 것을 보고 그는 미국의 미래가 떠오르는 태양처럼 밝을 것이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의 평생의 업적과 비전을 담은 정말 아름다운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프랭클린이 미국 역사에 남긴 발자취는 정말 독보적입니다. 그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운 가장 중요한 4개의 핵심 문서, 즉 독립선언서, 프랑스와의 동맹조약, 파리조약, 그리고 미국 헌법, 이 4가지 모두에 서명한 유일한 인물이에요. 말 그대로 미국의 탄생부터 완성까지 모든 결정적인 순간에 그가 있었던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자수성가한 인물의 상징과도 같은 벤자민 프랭클린, 그의 끝없는 호기심, 지칠 줄 모르는 근면성, 그리고 나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했던 시민의식, 이 3가지 덕목 중에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가치는 과연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